그래서 잠시만요. 오늘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역사가들의 킵에 역사가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사가 논쟁이라는 건데 이게 1986년부터 한 1년 정도? 87년까지 독일에서, 당시 통일되기 전이죠. 서독에서 레노라 하는 역사학자들이 다 참전한 그 역사학자들의 킵의 사건, 독일 역사학자들의 킵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리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홀로코스트 있죠.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그 홀로코스트, 그 사건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논쟁을 벌인 건데, 역사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고만 표현하면 조금 애매하고, 사실은 이제 한 명?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이제 한 3명 정도? vs 나머지 역사학자들이라고 봐도 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웃긴 표현을 좀 쓰자면 이제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 모두가 A를 말할 때 아닌데 난 B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에언스트 놀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학자인데 이 주제 좀 위험. 저는 그래서 소개만 할 거예요. 제가 그 에언스트 놀테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1986년 6월에 또 미리 말씀드리면 이 논쟁이 왜 중요하고 재밌냐면, 보통은 역사학자들이 그 글을 쓸 때 책을 쓰거나 이제 논문을 쓰죠. 주로 논문을 쓰죠. 책을 써도 대부분 이제 좀 대중적인 책은 잘 없고. 근데 이 논쟁은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이나 언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조그만 신문도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사이퉁이라고 독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 제일 대중적인 신문들의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글을 실어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킵에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역사학자들끼리의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이 독일 사회 자체에서 이 홀로코스트 그리고 나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그냥 나름 건강하다면 건강하고 좀 소모적인 측면도 있긴 했지만 그런 흥미로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을 좀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 배경도 있거든요. 이 1980년대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헬무트 콜이라는 서독의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고, 이분이 보수적인 그 기민당이라고 하죠. 보수적인 정당 총리였는데, 그러면서 그 나치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서독에서는 사실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월드컵 같은 거 하면 태극기 들고 아니면 3.1절이나 그럴 때도 태극기 내걸고 그렇잖아요. 근데 서독에서 독일 국기를 내걸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빌리 브란트랑 누구죠? 헬무트 슈미트나 진보적인 계열의 총리들이었다가 이제 헬무트 콜로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회 분위기 자체도 그 콜 총리도 그렇고 약간 정상화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독일 민족과 독일 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은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살짝 이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고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이제 1986년에 이 에언스트 놀테라는 역사학자가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이라고, 지금도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보통은 외신 보도할 때 대부분 미국 언론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래서 독일 언론을 받는다 하면은 보통은 슈피겔이라는 주간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사이퉁이라는 신문이거든요. 이제 그 신문에 어떤 칼럼을 기고합니다. 그 기고한 칼럼의 제목부터가 도발적이에요. 페어 강해나이트가 이제 과거거든요. 그리고 페어 게는 이제 과거를 이제 동사화했을 때 페어 게인인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지 않는 과거, 잊혀지지 않는 과거에 대하여라는 책이고, 보면은 이 글이 지금도 이제 온라인에 있어요. 그 홈페이지가 무슨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00개의 이제 핵심 문서라는 거에 있고, 1986년 6월 초에 이제 실렸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과거,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거고, 이 전문이 있는데 사실은 전문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초반부랑 그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빌트는 약간은 좀 신뢰도가 떨어진 언론입니다.
뭐 우리말로 이게 우리말이 아니죠. 찌라시를 뭐라고 표현하죠? 가십지. 맞아요. 황색 언론 약간 그런 느낌. 첫 문단이랑 제일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잊혀지지 않는 과거, 잊혀지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독일인 혹은 독일인들의 나치오날 소ци알리스트 셰프강라이드 나치의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과거인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과거, 잊혀지고 싶지 않은 과거.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어떤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과거는 지나가 버린다. 잊혀진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무엇인가 예외적인 현상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과거는 잊혀지는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엇인가 예외적인 현상일 거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잊혀지고 싶지 않은 과거라는 말이. 반대로 지나가버린 과거가 단순히 이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긴 하다. 예를 들어서 뭐 나폴레옹 시대는 뭐 역사적 그 연구에서 계속 이제 연구가 되고 뭐 로마 시대의 고전 문학도 뭐 계속 연구가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과거들은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긴급함, 막 이걸 무조건 다뤄야 돼라는 어떤 그런 긴급성은 잃어버렸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역사가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나폴레옹 시대를 뭐 다루거나 고전 로마 시대를 다루는데 우리가 막 그걸 연구하는 역사가들 말고 막 일반 대중이 그거에 대해서 막 열을 올리면서 토론하지 않죠. 가끔 이제 역덕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반대로 1986년 시점에서 쓴 글인데 이와 반대로 나치의 과거에 대해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감정이 고양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다룰 때는. 근데 이 계속 현재 잊혀지지 않고 계속 현재로 남아있는 이 나치 과거가 어떤 모범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포빌트는 이제 모범이거든요. 근데 슈렉빌트는 어떤 모범의 반대. 끔찍한 그림. 끔찍함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과거로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기고문을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을 웃으며 다룰 수는 있어도 그쵸. 그런 거 있죠. 현대사에서 어떤 거는 이제 그렇게 다룰 수 없다. 반면 교사보다 좀 심한 말이에요. 슈렉빌트라는 거는 이제 끔찍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반면 교사보다는 좀 센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나치의 과거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의 어떤 독일 역사학계에서 나치를 바라보는 태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대부분이 공유했던 핵심은 나치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다. 나치에서만 일어났던 그리고 나치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비슷한 전쟁이나 학살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집단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박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벌인 학살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스실이라든가 현대 기술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땡땡 치고, 이제 합리적이라는 거는 최대한 적은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는 측면에서 나치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 에른스트 놀테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좀 나옵니다만 그 핵심은 그거예요. 나치를 그 소련의 굴라그랑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소련의 굴라그랑 비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벌써 이제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오시겠지만 일종의 물타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스탈린 때 벌어진 굴라그를 비한 숙청을 비교를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더 사실은 핵심, 이 사람 주장의 핵심인데 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그러니까 스탈린 굴라그가 먼저 있거든요, 시기상으로. 그 스탈린의 굴라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요. 스탈린의 볼셰비키 혁명, 소련 혁명과 그에 뒤따른 스탈린의 굴라그랑 뭐 숙청 이런 걸로 그거에 대한 반발로 혹은 그거에 대한 공포심, 이게 이제 독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유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으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 라는 게 이제 핵심 주장이에요. 이걸 인과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 기고문을 쓰고 그 다음에 책도 나오는데 책 제목이 유럽의 내전입니다. 유럽의 내전. 데어 오요페이시의 뷰어거크리크.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를, 나치 홀로코스트를 1917년부터 1945년까지 벌어진 유럽의 내전의 어떤 한 양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의 굴라가 먼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파시즘, 홀로코스트가 있어서 이제 유럽의 내전의 양축, 볼셰비즘,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맞서 싸운 시기로 이 1917년 1차 세계전이 끝난 시점부터 2차 세계전이 끝난 1945년까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유럽의 내전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기고문에서는 이거 신문 기자니까, 신문 논설문이니까 그렇게 막 모든 양상을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주로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핵심을 담은 그 문단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굴라그와 아우슈비츠. 나치에 대한 어떤 연구나 문학, 나치에 대한 글에서 눈에 띄는 결점이 하나 있다. 이 사람 말이에요. 눈에 띄는 결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글들이 다음 같은 사항을 주목하지 않는 것, 혹은 주목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나치들이 나중에 벌인 일, 그러니까 나치들이 벌인 홀로코스트가 어느 정도로 가스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제외하고, 제외는 이 사람도 인정을 해요. 가스실이 특이한 거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 가스실의 그 기술적인 특이함은 제외하고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가 어느 정도로 이미 1920년대부터 20년대 초부터 언급이 되었는지, 뭐 총살, 고문, 수용소,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그룹들을, 집단을 학살하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1920년대부터 이미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의 굴라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1920년대 이런 소련의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 혹은 주목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 나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오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의 주장을 이제 과장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 사람 질문의 형식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나치들이, 혹은 히틀러가 아시아티시 행동, 그러니까 아시아적 행동은 이제 여기서 땡땡치고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야만적인 행동이죠. 홀로코스트 같은 아시아적인 행동을, 상대방의 아시아적 행동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공포, 자기들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 벌인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소련의 굴라그에 대한 공포심, 이 공산혁명이 독일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에 대한 반발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라는 이 사람의 주장을 지금 질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라그 군도라는 말을 쓰는데, 굴라그는 아시죠? 제가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뭐 강제 노동 수용소 뭐 이런 겁니다. 굴라그가 아우슈비츠보다 더 본질적이지 않았는가, 더 본원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시기는 맞거든요. 굴라그가 먼저 있었던 건 맞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센모트,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인종말살. 근데 클라센모트라는 말은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급학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서 노동자 계급이 이제 자본가 계급을 이제 극복하는 거를 이제 계급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볼셰비키의 계급학살이 나치의 인종학살의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선제 조건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가장 비밀스러운 행동, 이건 이제 홀로코스트겠죠? 홀로코스트를 명령하는 거. 히틀러의 가장 비밀스러운 행동은 그가 이 쥐덫이거든요. 라텐 캣피쉬. 이건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지 오웰의 1984의 어떤 고문기구였나?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덫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런 가장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볼셰비키에 대한 공포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이 홀로코스트는 사실은 그 근원에서는 그 자체가 잊혀지고 싶지 않은 이 과거, 그러니까 굴라그, 소련의 대숙청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자 주장을 던집니다. 공포 때문에 600만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거. 굴락과 멸절 수용소는 목적이 다르잖아. 그쵸?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실은 다음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반발합니다. 1986년 6월에 이 에언스트 놀테라는 사람이 이 글을 실거든요, 신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이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대철학자, 이분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거의 지금 100세, 90세 후반인데, 그쵸, 1929년생, 지금 이제 95세, 96세시겠네요. 이분은 이제 20세기 독일의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역사학자는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1번으로
그 놀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문에. 담론의 장을 정해주신 5급 공무원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쵸. 담론의 장이라고 하나요? 공공의 장, 공공 담론, 뭐 이런 거. 하버마스 대표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그, 이번에 디사이트라는 이것도 이제 또 그냥 영어로 치면 더 타임스거든요. 뜻이. 사이트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독일에도 대표적인 주간지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반론의 글을 이제 실는데 한 달 후에 7월 11일, 6월 6일에 이 글이 나오자마자 한 달 동안 이 글을 썼겠죠. 이 글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전문이 그 신문사에 이제 구독을 해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글은 훨씬 깁니다. 이 놀태가 처음에 썼던 글보다 훨씬 길고 이 글에서 이 일면에서 캄프 안사게, 그래서 선전포고로 이 글을 소개했다. 그래서 핵심은 독일 현대사의 아폴로게티시 텐덴스, 약간 뭐 변호적인 경향, 어팔로지 영어로 쓰잖아요. 그런 이제 변호론적인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라면서 그 에언스트 놀테와 그 놀테와 비슷한 주장했던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놀테였고 나머지는 좀 짜잘하다고 하면 짜잘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들. 나치에 복무했던 병사들 있죠. 독일군. 그 사람들도 희생자로 봐야 될지 말지. 그리고 그 나치가 항복한 5월 8일을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이제 해방, 우리 치면 광복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날을 독일에서도 광복절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해방절로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나치로부터 해방된 날로 독일 사람들도 그 날을 봐야 할지 아니면 패전일로 봐야 할지.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나치를 독일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로 볼 것인지 혹은 독일 전체로 문제로 볼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질문들 막 이런 막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놀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버마스는 이 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홀로코스트의 특수성, 홀로코스트는 굴라그랑은 다르다, 이걸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이제 그냥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비윤리적인 걸로. 하버마스 글 어렵습니다. 하버마스 체급이 워낙 크니. 근데 뭐 이때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다른 역사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체급 높은 역사자들. 그래서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핵심은 홀로코스트를 단일한 사건, 그러니까 특수한 사건, 독일사에 있어서 특수한 사건이자 다른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건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특수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제 하버마스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를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독일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사건으로 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를 이 상시 서독, 아직 통일되기 전이니까 서독의 국가 정체성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버마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제 Verfassungspatriotismus. 이 Verfassung은 헌법이고 파트리오티스무스는 이제 patriotism, 영어도 있죠. 애국주의.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 민족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헌법 애국주의, 헌법에 애국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하버마스가 일본어로 이 비판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해요.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8월 29일에 요하임 페스트라는 사람, 칼 디트리시 바허라는 사람, 에버하트 예켈이라는 사람, 헬무트 플라이셔라는 사람, 유르겐 코카라는 사람, 이 사람 다 역사자입니다. 지금 하겐 슐제라는 사람, 한노 헬플링이라는 사람, 그리고 몸센, 여보 테오도르 몸센 아죠. 로마사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 노벨 문학상도 타셨던 역사자인데 이분의 증손자세요. 증손자. 근데 한스 몸센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앞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몸센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둘이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인데 둘 다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뭐 이런 사람들 이 다 신문에 글 한 편씩 써가지고 여기에 참여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사실상 전부 다 이 에언스트 놀테를 비판하죠. 철학자가 먼저 비판 시작했다는 게 맞아요. 이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는 이 하버마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하버마스가 제가 옛날에 그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했을 때 푸코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역사학자가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의 뇌피셜,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하버마스가 글을 쓸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좀 취사 선택하는, 상대방의 말이나 그런 사료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같은 편인데도 하버마스도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많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토마스 니퍼다이, 뭐 쿠르트 존타이머, 이분들이, 여러분 당연히 이분들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역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근데 이분들이 진짜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역사 공부하면 그냥 도서관에서 책 한 권쯤은 다 지나가다 본 사람들이에요. 다들 A급, 뭐 S급 역사학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여기 첨언을 했다. 크리틱한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 그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학문과 정치를 섞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윤리와 뭐 정치와 학문, 엄밀한 학문적 주장과 윤리적 주장 혹은 정치적 주장을 섞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그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제일 핵심은 이제 하버마스 편을 대부분 들었다는 건데, 올스타전 맞아요. 놀테가 기고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입지였나요? 놀테도 그 에언스트 놀테라는 사람도 꽤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논쟁이 딱 한 1년, 1987년 말이 되면 좀 잠잠해지거든요. 이제 1년 정도 열심히 서로 키베를 벌이다가 이제 어차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주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할 얘기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뒤에서 잠잠해지는데, 이후로 이제 에언스트 놀테라는 사람이 거의 같은 학자들로부터 약간 고립되어서 인맥도 많이 끊기고 굉장히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고 보는 게 보통의 이제 견해입니다. 위르겐 코카가 수능 지문에 나왔어요. 위르겐 코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한스 울리시 벨러라는 사람과 함께 그 독일 사회사,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독일 사회사를 대표했던 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하버마스의 주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인 거, 철학적인 질문, 홀로코스트의 특수성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그리고 특이하게는 프랑스 역사학자들 중에도 그 프랑스와 퓨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역사학자 이상형 월드컵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에언스트 놀테의 주장도 약간 수정주의적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퓨레도 그 놀테에 관심을 보였다. 약간 완전히 동조까지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그 비판이 하버마스 말고 다른 역사학자들의 비판도 있어요. 그들은 역사학자들이니까 제일 핵심은 에언스트 놀테가 이 기사 말고 신문, 유럽의 내전이라는 이 책을 비판하는 건데, 이 책을 보면 사료들이 주장이 있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사료를 이제 쓰잖아요, 역사학자는. 근데 그 사료가 엄밀하지 않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 사람 주장의 핵심은 뭐였죠? 소련의 굴라그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 근데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사료가 제대로 없겠죠, 당연히. 그걸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료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거의 막 역사학자 취급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료 인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막 터무니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표현들도 많아요. 특히 아까 말한 그 몸센, 테오도르 몸센의 증손자라고 했던 한스 몸센 역사학자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이비 역사학자 취급. 약간 그래요, 약간. 근데 이제 사이비라는 말이 사실상 취급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 1년 남짓간 이 논쟁의 결론은, 놀테 비판하는 입장이,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논쟁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읽는 어떤 학회지에서 이루어진 논쟁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누구나 아침에 보는 신문 같은 데서 이루어진 논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논쟁의 결과가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 서독 사회 내에서 점점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특수한 현상, 독일만의 특수한 현상이고 우리가 그 다른 현상과 어떤 비교하면서 물타기 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생각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키베를 벌일 때 실린 글들 있잖아요. 아까 올스타전이라고 누가 표현했습니다만, 온갖 역사학자들이 쓴 글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묶은 이 책도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이제 석사 때 읽었는데, 사실은 그 글들 다 묶으면 책이 이렇게 나와요. 한두 페이지짜리 막 신문 논문들 다 논설문들 다 모으면은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건이었어요. 397페이지네요. 1년짜리 킵의 모음집. 후기도 있네요. 후기 한번 볼까요? 역사학자 논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쟁을 다뤘다. 홀로코스트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인지에 관해서 논쟁을 이제 벌였는데, 뭐 배경 지식을 위해서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하면 되고, 이 논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 개별적인 이제 체험담이 나오네요. 인문계 이제 중고등학교 김나지움, 우리처럼 그 김나지움에 다닐 때 나는 하버마스 입장만 보편적으로 타당한 관점이라고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경험이 나오죠. 일반 사람들의 교육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어요. 뭐 분명한 답은 없는 것 같다.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다 상세하게 찾아보았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 절대성, 홀로코스트의 절대성, 비교할 수 없는 절대성,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그런 절대성이 사회과학 측면에서는 약간은 웃기다는 표현인데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고 나는 이제 자기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논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다 실어놨네. 목차를. 에언스 놀테라는 사람이 있고 하버마스. 시간 순서로 서로 답변하는 걸 다 이렇게 달아놨네요. 제목들을. 하버마스 한국에선 거의 신인데 하버마스는 뭐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홀로코스트는 어떤 다른 학살과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인지 혹은 너무 특수한 현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지에 관한 논쟁. 결국에 놀테 본인도 효율적 학살의 특수성을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이게 비겁하거든요. 자기도 지금 댓글 다신 분처럼 말을 해요. 어디요? 가스실의 기술적인 그 사건을 제외하고 20년대부터 이미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걸 진짜 제외하고라고 쉼표 사이에 콤마 사이에 이렇게 부사절로 넣어놓고 대충 퉁쳐놓고 넘어가는 게 약간은 이제 비겁하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동독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동독이 결국 멸망하기 몇 년 전, 3, 4년 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동독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건 맞죠. 소련에 대한 반발로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태인에 대한 인식, 화교화된 인식,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화교화된 인식을 제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러니까 반유대적 인식은 유럽에서 이미 고대에서 중세부터 있었어요. 홀로코스트 핵심은 그거를 유사과학으로 전환해서 그 유대인이 뭐 열등하다거나 뭐 사악하다거나 하는 거를 이제 유사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뒷받침해서 국가가 과학 기술을 동원하여 학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타자에 대한 반감정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홀로코스트를 다룬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가 논쟁이라는 거 살펴봤고, 이 사건이 아까 이 책의 후기에서도 봤습니다만 학교에서도 배운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버마스와 이제 놀테를 비판했던 입장, 대부분의 경우 이 입장을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독일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놀테의 주장은 결국에 집단에 대한 학살은 홀로코스트 이전에 있었고, 홀로코스트는 그냥 그 집단이 인종이었을 뿐이라고 일반성을 집단에 대한 학살은 홀로코스트 이전에 있었고, 여기까지 맞는데 홀로코스트는 그냥 그 집단, 홀로코스트는 그 이전에 있었던 집단에 대한 학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었다 라고 정리하는, 그 놀테의 주장을 정리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반발이라면 본인들이 학살의 대상, 그렇죠,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그 놀테가 말하는 계급 학살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볼셰빅 공산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 계급이 자본자 계급을 뒤엎자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거칠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진 독일의 파시즘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 그런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반발과 공포심으로 일어난 것이 홀로코스트다라고 이제 놀테는 주장합니다. 계급 학살에 대한 공포가 어째서 유대인 학살로,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이 계속 이제 인용하는 사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굴라그나 소련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히틀러가 반유대적인 말을 하거나 뭐 홀로코스트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냥 유대인 자체를 학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뭐 한 말들을 사료로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역사의 일반적 현상이냐 특수한 현상이, 그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홀로코스트. 근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한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이 놀테와 같은 입장은
굉장히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전 배후 중상설에서 유사과학적으로 발전했다고 봐도 되네요. 배후 중상설에서 홀로코스트로 발전했다기보다는 배후 중상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짧게 설명드리자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게 그 전선에서 독일군이 잘 못 싸워서 패배한 게 아니라 이 전선에 나가지 않았던 국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 사보타주를 하거나 이제 전쟁 수행을 방해해서 말 그대로 배후에서 중상을 해서 독일이 패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거기서 바로 홀로코스트로 발전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홀로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었던 뭐 사회적 조건들, 분위기를 배후 중상설이 확산된 게 보여준다라고 보는 게 더 정밀하게 보는 걸 것 같아요. 나치라는 존재가 없었어도 전체주의란 언제나 어디에서나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전체주의를 뭘로 정의할 건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료를 저도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파겠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배후 중상설보다는 독일이 이제 1차 세계전 끝나고 많은 독일인들의 반발 중에 하나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이제 패배하는 날까지 독일 국내에서 싸움을 안 했어요. 항상 서부 전선은 프랑스, 동부 전선은 동유럽 쪽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전선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전쟁에서 갑자기 싸움 우리 땅에서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졌다는 거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제 배후 중상설이랑 똑같은 건 아니니까. 고금리 사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자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고, 뭐 예술을 죽인 민족, 고금리 사채 이런 걸 이제 저는 이제 갖다 붙이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군대에서 사회에 나가면 평범하게 잘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 군대의 조직에 들어가서 군대의 조직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군대의 그 체제, 요새는 뭐 많이 다르죠. 스마트폰도 쓰고 막 많이 이제 그런 게 없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제가 이 말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이 역사 전쟁의 결말은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뭐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사이다 결말은 없고, 이게 1986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1987년 말 정도부터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 사회적으로는 이 놀태를 비판하는 입장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 놀태는 이제 고립이 되었고요. 이제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로마 공화정 시절, 제가 고대사는 진짜로 그러니까 대학원을 독일에 오고 나서는 수업을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실 거예요. 독일에는 대부분의 대학교 사학과가 있고 고대 사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학과가 있고 사학과 안에 뭐 근대사 하시는 교수님, 중세사 하는 교수님, 뭐 고대사 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괴팅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대사는 아예 다른 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수업을 들을 일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고대사는 잘 모르겠어요. 박사는 군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 학부 2학년 끝나고 군대 갔고, 군산에서 공군 나왔습니다. 미군이랑 같이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미군이랑 캐치볼하고 막 그랬었는데, 군대에서 책 많이 읽고요. 취사병, 그 공군에서는 급양이라고 하는 급양에서 매일 식사 500인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사 500인분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식당으로 향할 때 그 하늘의 별이 얼마나 밝았는가. 제가 본 하늘의 모습 중에 가장 별이 밝은 모습이었어요. 급양 감독관이랑 친해서 부식 맨날 빼먹었는데 그럴 수 있죠. 어떤 메뉴가 가장 힘드셨나요? 그 튀김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튀김 500인분 하면은 진짜 더워요, 여러분. 그 기름 앞에서 500인분 튀김 하려면은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름에 튀김이 더 나와요. 왜냐하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식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세균의 위험이 튀기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다 죽으니까 세균들이. 그래서 여름에 튀김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울 때 튀김을 더 해야 돼서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튀김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약간 오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땀이 너무 나고 하다 보니까 오한이 느껴져서 좀 무서웠어요. 휴가는 좀 많았어요. 그 대신
왜냐면 주말에 못 쉬고 공휴일에 못 쉬니까 공군은 원래도 휴가가 많잖아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 더 붙여서 나갔던 것 같은데 식중독. 아 여러분 근데 그건 저는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 사회에서. 근데 취사병이다 보니까 밖에서 뭐 조리학과 이런 데 다니다가 온 애들도 있고 뭐 요리 관련된 일 하다가 온 경우도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말하기를 밖에서 어디 식당 같은 데서 먹는 것보다 위생은 군대에서 먹는 게 진짜 확실하다. 왜냐면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뭐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생은 진짜 깔끔하다. 뭐 그런 얘기를 다들 했어요. 공군 갔는데 하필 조리병이면 기분 안 좋을 때 저는 조리병 지원해서 갔어요. 나중에 공부하러 유학 갔을 때 군대에서 요리라도 배워놓으면 군대에서 뭐라도 배워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지원. 조리병 저희는 급양병이라고 부르는데 급양. 그래서 지금 요리 잘 못하죠. 500인분밖에 못했는데 500인분밖에 못했는데 한 명, 두 명이 하는 건 못해요. 공군 3대 기피부지 맞아요. 헌병, 급양, 그러니까 취사병, 그리고 대공, 방공인가? 맞아요. 그 대공 하는데 미사일 터렛 스타로 치면 미사일 터렛 들어가 있는데 500인분 요리하는 법. 그거는 배웠어요. 막 요리할 때 뭐 재료 넣는 순서, 뭐 야채 먼저 넣고 고기 넣는다든지 뭐 그런 뭐 양념 넣는 순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손이 너무 커져버리셨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된장국 먹으려고 된장국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가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제가 해놓고 먹는데 원래 저 혼자 먹으려고 아침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좀 새벽에 일어나는 편이라 아침에 나 혼자 먹어야죠 했는데 지금도 냄비 하나 남아있어. 냄비 하나. 곤란합니다 지금. 유사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환단고기 이런 거 말씀이시죠. 유사 역사 학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사 역사, 유사 이야기.